그래서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구나. 네, 그래서 직장에서 왜 이렇게 피곤한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그래. 보면 그 괴리감이 굉장히 큰 분일수록 피곤을 굉장히 많이 느끼세요. 맞네요. 그거네요. 네. 지금 언택트 시대, 그리고 AI 시대, 팬데믹 시대, 저희가 난리가 났어요. 기존에 하던 일자리가 지금 흔들리고 많은 분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또 실제로 소득이 많이 이렇게 깎이거나 아니면 아예 없어지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네, 이 시그니처라는 책을 들고 진로 심리학자이신 이항신 교수님이 나오셨습니다. 네, 교수님 인사 말씀 한마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항심이라고 하고요. 지금 건국대학교 상담심리학과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그니처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저희 만나가지고 사전 인터뷰 했는데 진짜 여러분들한테 너무 도움될 이야기들이 많고 진짜 제가 하고 싶었지만 저도 지식이 짧아서 못했던 이야기들 오늘 많이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일에 대해서 고민을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네, 오늘 그런 이야기 많이 나눌 건데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 네, 많이 남겨주세요. 네, 알림꿈틀양님, 네, 진로 심리학 너무 기대되고 관심 있다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시그니처가 이제 제목이에요. 근데 시그니처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네, 시그니처는 사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용어 중에 하나일 텐데요. 네. 이 책에서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만의 고유성 그리고 여러분의 대표적인 강점을 의미하는 용어로 시그니처를 사용하게 네. 되었어요. 세계적으로 이 진로 심리학 쪽으로 굉장히 권위가 있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네, 교수님이. 부담스럽습니다. 미국 심리학회에서 논문상도 수상하셨고 국제 긍정심리학회에서 긍정조직 개입 파이널리스트 수상을 하셨어요. 국제 긍정심리학회라는 것도 저는 이제 처음 들어봤는데 요 긍정조직 개입이라는 게 어떤 상을 수상하신 건지. 네네. 그 긍정심리학회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학회이고요. 우리가 언컨택트 시대의 그 직원들의 정서도 높이고 동기도 높여주는 거에 굉장히 관심들이 회사에서도 많은데요.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대면이 아닌 챗봇이나 이런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런 거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필요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이제 챗봇 형식으로 긍정 정서를 높이거나 이제 직원분들이 하시는 일의 의미를 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같이 협업해서 진행을 하게 됐고 그게 이제 그래서 수상까지 네네네. 파이널리스트로. 네네. 저는 지금 딱 든 생각이 지금은 진짜 언컨택트 시대다. 모든 것이 다 비대면으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심지어 이제 그 조직원들의 긍정도를 높여주는데도 이 챗봇이라는 게 활용이 되는구나. 네, 다양하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챗봇은 이제 그거잖아요. 그 사람이 대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 AI가 대답을 해주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인간의 정서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정서를 높여준다기보다 이제 우리가 더 인지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의 정서는 뭐 긍정 정서도 경험하고 부정 정서도 경험을 하실 텐데 내가 어디에 더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서 내가 더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좀 긍정 정서를 높이면서 일터에서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긍정 정서를 왜 높여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도 이 뒤에 나오나요? 네, 맞아요. 그 시그니처 책이 이제 여러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히 3부에서는 긍정 정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터에서 정서가 왜 중요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 정서. 네, 저희는 고민해보신 적 있으세요? 정서가 왜 중요한지 고민은 안 하지만 정서적으로 이렇게 즐거운 상태는 많이 아닌 것 아니죠. 같아요. 그래서 일터에서 얘기를 하면은 보통 행복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기보단 업무 스트레스, 그쵸? 맞아요. 업무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스트레스를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제 나아간 조직에서 그럼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줄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시긴 하잖아요. 그런 회사는 복지가 좋은 회사죠. 회사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업무 스트레스가 없다고 해서 긍정 정서가 있냐라고 하는 거는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같지 않은 얘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없는 것은 내가 그 스트레스가 없는 거지 행복하거나 만족하는 긍정 정서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하기 쉬운데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실 때나 또 구성원들을 보실 때 스트레스가 없다고 내가 충분히 직원들한테 좋은 복지를 제공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그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맞아. 긍정 정서가 얼만큼 우리 일터에 많이 활성화가 돼 있는가를 잘 보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업무 스트레스는 없는데 뭔가 무기력하고 네. 항상 같은 일을 하고 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 네, 맞아요. 반대로 일에는 스트레스를 받지만 일에 대한 만족도는 높을 수 있는 수도 거예요. 있는 네. 거고. 그래서 긍정 정서가 왜 중요한지 아까 질문을 해주셨는데 특히 미래의 일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그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일들이 아니라 조금 창의성을 많이 써야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긍정 정서 확장 수립 이론이 있어요. 실제로 그 이론이 어렵게 들리시죠? 네, 많이 어렵게 들리실 텐데 긍정 정서 확장 수립 이론은 바바라 프레딕슨이 이제 소개를 한 이론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은 어려운 이름만 어렵지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정서가 긍정적일 때는 사고가 열리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뭔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거를 해보자라는 용기도 생기고 내가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기도 해요. 근데 이제 긍정 정서가 없거나 아니면 아주 낮을 경우에는 아주 루틴한 일들은 내가 수행할 수 있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린다거나 뭔가 내 인지 활성화가 덜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요새 미래 일터에는 훨씬 지금 중요해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긍정 정서가 우리 일터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일할 때 어느 정도의 긍정 정서를 느끼면서 일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새로운 일을 찾을 때도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막 이거를 고민하는 것보다 어떻게 생각하면 먼저 긍정 정서를 높이는 게 좋은 일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도 더 커지겠네요. 뭐 그 일을 찾을 때도 이제 내가 했을 때 여러분이 경험을 하실 텐데요. 잘 맞는 일을 찾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이따가 설명드린 시그니처를 찾는 클루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네. 이제 앞으로 다 나온 거죠, 그런 내용이.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새로운 시대를 대비할 때는 나만의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이고 AI이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자리는 뭔가 기존에 우리가 찾던 방식으로 찾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예 내가 새로운 시대에 적응해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찾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나만의 경쟁력, 그게 바로 시그니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아요. 이게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사람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고 뭐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고민이시고 해야 할 학생들도 고민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제 40대인데 나이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일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하게 지금 상황이 됐어요. 맞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일하는 방식들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이번 학기는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다 온라인 수업을 이제 하게 됐고요. 그래서 가르치는 방식도 달라지고 소통도 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일하는 방식도 다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미래의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일해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정말 필요한데 이 부제를 붙인 이유는 나만의 경쟁력이라는 게 그 상대적인 누구를 누르고 생기는 경쟁력이 아니라 이건 되게 절대적인 기준의 경쟁력을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비교하기 어려운, 왜냐하면 고유한 것은 비교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자기만이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는 사실 남들이 다 가는 길을 가는 거는 더 위험한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소름 끼쳤어요, 지금. 남들이 다 가는 길은 사실은 대체되기가 그만큼 더 쉽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그렇네요. 네. 남들이 다 가는 길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기계화시키면 훨씬 절감할 수 있는 게 크잖아요. 그래서 더 대체되기 쉬운 길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려면 정말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고유한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일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 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대안적인 얘기를 해보고자 이 시그니처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책 제목이 시그니처네요. 네네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진짜 앞으로의 그 일을 찾을 때는 스펙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 나만의 고유 능력을 찾아야 된다. 네. 예전에는 굉장히 내가 그러니까 집단에서 얼만큼 잘하는지 네.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시대였다면 그게 약간 산업화 모델에 이제 네. 살짝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디지털화 시대에 더 이게 가속화된다고 하면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에 대한 질문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언컨택트가 되면서 일의 능률이 너무 누가 무슨 일을 했는지가 너무 빤히 보이니까 맞아요. 진짜 능력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맞아요. 묻어가고 이런 게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재밌는 칼럼 네. 최인철 교수님 칼럼 보면서 네. 많이 공감을 했는데요. 내성적인 네. 사람들의 시대가 온다 이런 거였어요. 내성적인 네. 사람들의 시대가 온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네. 예전에는 일터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됐던 네, 막 다른 인간관계로 요소로 술을 잘 마시고 뭐 이런 거 잘하고 네, 이러면 됐던 그런 것들. 것들이 이제 다 투명하게 드러나게 되고요. 더 그래서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이 드러나는 시대가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네. 또 저도 마찬가지인데 아마 들으시는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언컨택트가 되면 혼자 이제 일터에서 같이 사람들과 일하는 게 아니라 혼자 일을 하게 많이 되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오롯이 나와 일만 시간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그렇게 되면 이제 외부에서 팀장이 뭐 인정이라든지 네. 외부 동료 직원의 뭐 그런 칭찬이라든지 이런 네. 게 사라지고 나와 일과의 관계가 되니까 내가 정말 이 일을 좋아하지 않으면 동기부여가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막 했던 일들이 이제는 정말 내가 이게 왜 하고 있지? 라는 질문이 더 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명확한 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일하기가 맞아요. 어려우실 수 있다라는 점에서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일할 때 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꿈은미 소리님이 고유성을 찾기가 힘들어요. 고유성을 직업이나 경제성과 연결하기도 힘들다. 그러니까 고유성을 찾기도 힘든데 그걸 돈으로 만들기도 지금 힘들다. 그게 뭔지 모르겠다. 우리가 이제 그 얘기 할 거잖아요. 네, 맞아요. 되게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사실은 이 시그니처를 찾아라라고 할 때, 이 모든 분들이 찾고 싶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도 지금 현재도 시그니처링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내가 시그니처를 어떻게 찾아야 되지 할 때 그 과정이 다 다르다는 거를 먼저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사람마다 다르다. 그래서 예를 들어 친구분이 이렇게 해서 뭐 잘 됐대. 근데 그 길을 내가 간다고 잘 되리라는 건 없잖아요. 진짜 제가 너무 하고 싶은 얘기예요. 이게 그 요즘에 경제 유튜버들 보면은 이제 쇼핑몰 거기서 판매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다 올려요. 근데 우리가 치킨집 유행했을 때도 누구는 치킨집 열어서 막 부자가 됐지만 누구나 다 성공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네. 진짜 제 속이 다 시원해지는 그런 얘기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그니처에 여러분 찾으실 때 다른 사람의 성공 기준을 갖고 들어오시면 오히려 더 헤매실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기준점을 외부의 기준이 아니고 정말 오롯이 자기의 기준점에서 시작을 하시면 도움이 되시는데 그 시작점은 온전한 자기 수용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더라고요. 온전한 자기 수용.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강점도 있지만 부족한 점도 있잖아요. 근데 그쵸. 시그니처라는 거나 고유성은 나의 강점에서 사실 시작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가진 여러 가지 결핍된 요소로부터 시작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네. 자기 개인적인 히스토리에서 출발을 하고 그것이 결핍일지라도 그게 시그니처의 씨앗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네. 사전 인터뷰에서 네. 살짝 그 얘기를 들었을 제가 딱 그 때 케이스잖아요. 네. 네.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제 건강을 챙기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진짜 건강해지는 방법을 알게 됐고 그걸 전달하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하니까 그걸 아예 일로 제가 삼게 됐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제가 아프지 않았으면 지금 몸마음 TV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맞아요. 이런 사례들이 사실 네. 굉장히 많은데요. 조금 도움이 구독자님들도 도움을 받으시라는 입장에서 조금 나눠드릴게요.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알게 됐는데 너무 탁 꽂히는 유튜브였어요. 그 미국 중년 남성이 운영하는 유튜브였는데요. 제목이 아빠 이거 어떻게 해요? 라는 유튜브예요. 아빠 이거 어떻게 해요? Dad, how do I? 이라는 되게 귀여운 이름을 가진 유튜버인데요. 그게 100만이 넘는 굉장히 인기 있는 유튜브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분이 유년 시절에 아버지를 일찍 여의신 거예요. 그래서 자라면서 너무 궁금하고 아빠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것들이 많았는데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혼자 그거를 헤쳐나갔던 게 되게 큰 어려움이고 그런 이제 경험이 남아있어서 나와 비슷하게 아빠가 없이 자라는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면도하는 법, 넥타이 매는 법, 뭐 타이어 가는 법 이런 것들을 하나씩 찍어서 친절하게 알려주는 그런 유튜버가 됐어요. 그래서 데드바이스라고 사람들이 너무나 이제 어드바이스인데 데드바이스라는 애칭을 붙이면서 아빠가 해주는 충고. 네네. 그래서 너무 좋다. 그게 이제 하나의 좋은 일일 것 같아요. 자기 결핍이지만 그게 자기만의 또 경쟁력, 고유성으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가진 정말 히스토리를 잘 들여다보시고 잘 수용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신다면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핍을 결핍이라고 생각하면은 계속 오히려 장점이 뭐지, 내가 잘하는 거는 뭐지, 막 이러다 보면은 거긴 경쟁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위축되고 난 잘하는 게 없어. 약간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내가 불편해하는 거를 사람들도 불편해할 거니까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내가 알게 된 방법으로 그걸 해결해주자. 맞아요. 그래서 공감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불편감, 결핍 같은 게 나만 사실 경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나랑 이런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할 텐데 라는 그 공감이 사실은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 어차피 이거 다 알아. 이러고서 그냥 시작을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아까 그 아빠 이거 어떻게 해요? 그분도 사람들이 뭐 넥타이 매는 법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했으면 안 했을 텐데 나는 아빠가 없어서 이거를 못 배워서 되게 이거 배우는데 힘들었어. 딱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몸이 되게 안 좋았는데 사실 그게 알고 보니까 건강이라는 게 너무 쉬웠거든요. 그래서 나처럼 이걸 몰라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알려줘야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딱 그걸 시작하느냐 안 하느냐는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네.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고유성이 뭔지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네요. 네,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시각. 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사실은 결핍에서 시작이 될 수 있는데 그걸 계속 부정하고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결핍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들여다보기 싫은 게 또 사람 마음이라서 이 결핍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거를 먼저 바라봐주는 것이 사실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결핍이 있는 데는 상처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나의 고유성을 찾고 나한테 딱 맞는, 저는 진짜 날개를 단 것 같았거든요. 네, 인생잡을 찾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런 일을 찾으려면 일단 상처 치유가 먼저 돼야 되는 거죠. 네,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이 이제 좀 생기셔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는 본인이 용기를 조금은 내주셔야 시작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용기는 내야 돼요. 네. 불안해도 용기는 내야 돼요. 네, 맞아요. 그래야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 심리 자산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 심리 자산이라는 얘기는 저도 처음 들었거든요. 대충 추측은 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심리 자산은 사실은 아카데믹 그 학술 용어이고요. 그대로 쓴 이유는 있는데요. 이게 자산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경제적, 물질적 자산을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동산, 부동산. 근데 자산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 시대 흐름에 따라서 그 중요도가 조금씩 변화가 되어 왔어요. 그래서 산업화 시대 때는 이제 경제적 자산이 굉장히 힘이 셌는데요. 왜냐하면 공장을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또 사람들을 고용해야 되고 이래서 더 경제적 자산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다면 이제 점점 시대가 지나가면서 지적 자산이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그래서 공부를 얼마나 또 교육열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고 얼마나 많이 아는지 그때 이제 정보가 제한적이었기 네. 때문에 더 이 정보를 아느냐 모르냐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을 만드는 그 척도가 됐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요즘 같은 때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공유가 돼 있고 오픈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아니고 맞아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사회적 자산이라고 해서 소셜 캐피탈, 소셜 에셋이라고 이제부터 누구를 아는가. 내가 누구를 아는가가 이제 또 나의 그런 자산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사회적 자산이라고 하는데요. 요새 같은 시대는 그것도 좀 조심스럽잖아요. 네. 그렇죠? 너희 아버지 뭐 하시니? 이게 바로 사회적 자산의 하나의 하나 단편을 보여주는 아마 대사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새로운 시대,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시대 미래에는 심리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 자산은 what I have, 내가 뭘 갖고 있는지, 그쵸. 가지고 있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지적 자산 시대에는 내가 무엇을 아는지. 네,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고 아는지. 많이 네. 알고 있고 네. 어떤 기술을 갖고 있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who I know, 내가 누구를 아는지.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새로운 개념 중에 하나인데 그 psychological asset, 심리 자산이라는 거. 네. who I am. Who I am. 나는 난 누구인지. 누구인가. 네. 여러분 자체가 사실은 자산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고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심리적 자산, 어떤 게 심리적 자산이 궁금하실 텐데 여러분의 효능감, 나의 쓰임. 네, 여러분의 특징, 태도 이런 게 다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낙관성. 이런 거, 이게 긍정적 심리 자산이기 때문에 낙관성, 희망, 그리고 여러분의 특질 중에 끈기나 이런 게 있다면 다 그게 여러분의 자산이 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그 심리 자산, 그거는 누가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 자산은 왔다 갔다 변동이 있지만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에는 자기 자신이 가장 어떻게 보면 안정한 자산이 될 수 있고 나밖에 믿을 게 없어요. 네. 그렇고 또 힘이 또 세지고 있다는 거. 네네. 심리 자산이 굉장히 힘이 세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심리 자산을 잘 키워보시고 이미 갖고 있는 심리 자산을 잘 활성화시켜 보시는 거.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시그니처를 통해서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저는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개인의 집중이 되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사람들이 나랑 있을 때 얼마나 편안함을 느끼는가, 나랑 있고 싶어 하는가, 사람들이. 그런 게 다 나의 자산이 되는 것 같고, 네, 근데 그걸 어떻게 돈으로 만들까요? 그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책을 읽어보신 분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다른 데서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있지만 스타트업 이 이야기가 이제 12분의 사례를 하게 됐는데 그 배경을 살짝 설명을 해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적인 일자리에서는 사람을 많이 뽑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남들이 가지 않은 길, 그러니까 자기의 시그니처나 고유성으로 나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분들에 대한 인터뷰를 제가 진행을 해서 12분 인터뷰로 이 이야기가 쓰여진 건데요. 거기서 이제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자기만의 고유한 시그니처를 찾아서 창업을 하신 거죠. 네, 창업을 하게 된 거고 근데 그 부분들을 들어보면 처음에 이분들이 그런 경제적인 자산이 있어서 잘 된 거냐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다. 왜냐면 학생 창업을 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학생 창업 때는 큰 자본이 없는 상태였는데 투자자의 마음을 움직인 거는 이 리더가 갖고 있는 그런 심리 자산들이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게 만들고 결국 그 투자 금액으로 큰 경제적인 성장까지 가지고 온 부분이 있어서 심리 자산이 사실은 경제적 부를 만드는 그런 요소로 많이 작동하는 거를 많이 볼 수가 있죠. 진짜 그건 것 같아요. 예전에는 돈이 있어야지 뭐를 회사를 만들던 뭐 카페를 만들던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창업이 되게 온라인화 되면서 창업 비용이 줄어들었잖아요. 맞아요. 거의 무자본 창업이 가능하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낮고 네. 네. 그리고 투자받을 수 있는 채널도 네. 굉장히 많이 생겼기 맞아요. 때문에 투자자들 이제 저희 그 12명 인터뷰에 6분은 창업자이시고 6분은 VC 그 초기 스타트업들에 투자하시는 분들을 이제 경험들을 들어봤을 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공통점은 그 리더의 자질을 많이 보게 된다고 해요. 이 사업 아이템보다도. 그래서 그 실제로 제가 인터뷰를 진행해 보니까 아 이분들은 어떤 섹터에 가서도 성공을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라기보다는 그거를 성공시키는 힘은 그래서 시그니처의 씨앗을 키우는 힘은 심리 자산이 얼마나 풍부하고 그게 얼마나 내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에 이제 키가 달려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맞아요. 조금 와닿으실 거예요. 그 관계성이. 저 진짜 네. 100% 공감해요. 네. 이게 내가 예전에는 우리가 일을 찾는다고 하면 보통 어디에 취업을 할까, 그리고 어디에 이직을 할까 이런 걸 고민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나의 고유성과 나의 가능성, 나의 긍정도, 뭐 나의 성실성 이런 거를 높여서 나 자체라는 사람의 능력치를 높여 놓으면 그 과정에서 아이디어 같은 것들도 이게 떠오르게 되고 네. 오히려 창업 같은 게 되게 쉬워지는 게 됐고 네, 그 아이디어를 키울 수 있는 힘인 거죠. 네. 성장 동력이란 그래서 말을 썼는데요. 그 우리가 뭐 고유성이나 시그니처의 씨앗을 찾았을 때 그 씨앗을 일로 어떻게 연결을 시킬지에 대한 아까 질문을 주셨던 분, 네. 경제성과 연결을 시키려면 네. 그게 이제 힘 있는 그 나무가 돼야 되잖아요. 그 씨앗이나 것들이 그러려면 그쵸. 이제 그 심리 자산이라는 것들이 필요하고 내 씨앗을 정말 경제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엔 누구를 아는 게 굉장히 특권이었잖아요. 네. 하지만 지금은 누구를 아는 거는 DM 다이렉트 메시지로 모든 맞아요. 지금 연결을 할 수 있는 시대이기 맞아요.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맞아요. 바로 만나게 처음에.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거는 내가 연락을 하는 거는 결국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심리 자산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회적 자산이 중요한 게 심리 자산으로 갔던 그 연결성도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비해서 훨씬 수월하게. 예전에는 아는 사람들끼리 이렇게만 네. 했는데 그걸 뚫고 들어가기가 힘들었지만 네, 지금은 뭐 그냥 여러분 네. 페이스북 뭐 네. 여러 가지 메시지를 연락처 다 통해가지고 연락하실 수 있는데 그걸 네. 하는가 안 하는가의 차이인 거고 맞아요. 그거를 하는가 안 하는가는 이제 본인 나에 대한 부분이 있죠. 네. 진짜 너무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결국은 나의 능력치, 개인적인 능력치. 근데 그것도 저는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한 능력치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나라는 사람의 매력도를 높이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이제 심리 자산 아마 7가지 중에 시간상 다 얘기는 못 나누겠지만 좀 강조하고 싶은 심리 자산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와 운을 창출하는 능력에 대한 네. 부분인데요. 그 심리 자산은 그럼 사회적 그런 것도 연결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그쵸. 자기가 이제 기회나 운을 창출을 하는 그 심리 자산이 첫 번째로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인터뷰 케이스를 보니까 실제로 용기를 내서 자신이 어드바이스를 받고 싶으신 분들한테 연락을 하셔서 모든 시작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알아서 그분을 연락을 했다거나 내가 인맥이 있어서 연락을 한 게 아니고 우연히 강연을 갔는데 투자하시는 분의 강연을 듣고 아주 작은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그거를 한번 그냥 보여드리는 거가 지금 여러분들 많이 젊은 분들 많이 쓰신 스타일 쉐어의 시작이었다고도 말을 많이 하시고요. 마이리얼 트립도 비슷한 케이스로 시작을 하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저 사람한테 연락을 해도 될까 안 될까 이런 망설임을 뚫고 네, 꼭 하고 싶다면 내 하시는 아이디어가 뭐 대단할까? 이거 사람들이 이걸 할까? 사실 그런 의심도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현실화 되기 전까지는. 네. 근데 그 무조건 해야 된다. 그 자기가 어쨌든 아이디어가 있다면 한번 시도해보는 맞아. 거 생각만 가지고 계시면 그런 기회나 운이
따라오는 건 아니고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럼 진짜 공감돼요. 편견 없는 태도, 이것도 굉장히 편견 없는 네, 기회와 운을 어떻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건 실제로 계획된 우연 이론이 네. 있어요. 진로 심리학 이론 중에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배운 이론이어서 여러분들께도 소개를 드리고 싶었던 이론인데요. 삶이 살면서 되게 불확실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다 불확실하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삶에서 우연이 차지하는 요소가 굉장히 높은데 맞아요. 이 우연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많이 없는 거예요. 우연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맞아요. 근데 그 우연을 여러분의 일과 좋은 기회로 연결시킬 수 있는 거에 대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데 그것들을 잘 연결을 시킨다면 여러분이 훨씬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낙관성이라든지 편견 없는 태도, 내가 이걸 했을 때 뭐 나한테 얼마 이득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거 너무 생각하지 않으시고 맞아요. 처음 해보는 거를 해보시는 거 맞아요, 그런 것들도 맞아요. 이제 네. 좋은 운으로 뜻밖의 행운이라고 하는데 세렌디피티 네, 영화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되게 좋아하는 영화인데 그런 세렌디피티를 높일 수 있는 것들이 방법들이 이제 편견 없는 태도 그리고 그런 위험 감수 그 다음에 뭐 낙관성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책에서도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놨습니다. 저는 진짜 100% 공감하는 게 이런 사례들을 너무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사실 성공하신 분들 대부분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12분 인터뷰했는데 12분 다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이에요. 운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뭔가 내가 그냥 내 아이디어가 어느 날은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점점 또 이게 하찮게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그냥 해봤을 때 정말 우연처럼 필연 같은 우연들이 이걸 도와줘서 맞아요. 이게 기적처럼 이루어지는 맞아요. 네. 있죠. 많이 있고 네. 그 크레비스의 대표님도 그런 비슷한 네.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외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외모를 보고 외부적인 조건을 보고 네. 판단을 하지 않으신대요. 왜냐하면은 워낙 그 뜻밖의 행운이 자기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일어났다는 걸 너무 많이 경험을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안 될까를 생각해보지 마시고 기꺼운 마음으로 도와주시다 보면 네. 그것이 또 여러분들한테도 맞아요. 정말 좋은 행운이나 그런 세렌디피티 모먼트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놨어요. 여기에 네. 여기에 진짜 사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게 저희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콩 뒤에 호두 있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나한테 도움 안 될 것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내가 뭔가 큰 도움을 아무 사심 없이 줬을 때 그 뒤에 호두가 진짜 모든 운은 또 사람을 통해서 오고 한 명의 그 귀인 뒤에는 또 100명의 귀인이 있거든요. 저 진짜 요즘에 너무 그걸 느끼고 있어요. 이렇게 만나시는 분들마다 자꾸 누구를 소개해주겠다, 뭘 해주겠다 해서 너무 감사한데 진짜 이게 사람과 사람으로 다 만들어지는 그게 이 세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그니처 그 부분이 되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시그니처를 키우세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시그니처를 키우는 일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색깔을 다른 사람들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게 또 자기 색깔을 보색 대비처럼 드러나게 하는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도와주시는 거, 그러니까 내가 또 연결시켜 주시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같은 그 색채를 빛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자체도 여러분의 이제 시그니처를 발현시키는 일과 연결되신다는 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니, 우리가 진짜 코로나 이 팬데믹 이제 맞으면서 나 뭐 먹고 사냐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떤 일에 집중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나한테 집중을 하고 나의 결핍은 뭔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심리적인 자산, 내가 가진 자산은 뭔지 이런 걸 들여다보면서 내적 성장도 하고
그러다가 어떤 아이디어 같은 거가 떠오른다거나 아니면은 저처럼 정말 우연히 자연스럽게 내 일을 찾을 수 있다. 네. 그러면서 또 베푸는 게 같이 되면은 그걸 통해서 또 좋은 사람들이 또 오게 되고. 시그니처에 그래서 확장이라는 이름을 네. 붙였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개인의 이익에 집중하는 시대에서 공동체의 성장에 관심을 갖게 되면 자기의 시그니처가 확장되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시그니처의 아마 확장 단계의 경험을 아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일을 생각할 때 이제 나의 시야에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의 결핍이 다른 사람의 어려운 거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까 말한 그 공감이랑 사실은 연결이 돼 있어서 그 공감을 통한 공동체의 이익을 생각을 하게 되면 자기의 시그니처는 점점 더 확장될 수 있는 길로 나간다는 것이죠. 네. 여기 조규림님이 엔잡러 라이프 조규림님 아세요? 아니요. 신사임당님 채널에도 나오셨던 네. 그 요즘 시그니처 책 열심히 보고 계시다고 네. 신기하다고. 네. 네. 이분도 유튜브 하세요. 네. 엔잡러 라이프 규림님. 네. 엔잡러는 네. 요새 굉장히 네. 여기 책에도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이제 예전과 일하는 방식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양한 걸 시도해보는 거, 나를 탐색해보는 거 이런 것들이 네. 되게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기경제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프리랜서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모나미 이제 팀장으로 일을 했을 때 회사에 하나에 소속을 해가지고 일을 했을 때는 그때는 내 직급이 어떻든 간에 너무 내가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 나오는 소득이 그냥 다고 거기에서 짜투리 시간을 내 가지고 뭘 한다는 건 쉽지도 않고 그게 너무 비율이 적은 거죠. 근데 그 큰 거를 하나를 버렸더니 정말 너무 많은 시간이 있어가지고 정말 너무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다 제가 관심 있는 거, 내가 흥미로워하는 거 그런 것들을 다 하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에서 다 수익이 다 들어와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엔잡러가 돼버렸어요. 네. 근데 시간은 훨씬 많고 그래서 우리가 규림님 안녕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진짜 조금만 용기 내면 맞아요. 그 용기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 계획된 이론, 계획된 우연을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나 운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리스크 테이킹, 위험 감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기라는 부분 생각은 하지만 사실 용기 내기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는 것 이것이 정말 한번 해보는 것 한번 해보는 네, 그거에 조금 초점을 맞추신다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 찾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 월급 없으면은 큰일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매달 나오는 그 월급 끊어지면 진짜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해갖고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안전한 게 아니잖아요.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그 부담이 있잖아요. 또 부모님이 이제 뭐 결혼을 안 하신 분들 부모님이 이제 큰 뭐 회사를 다니다가 나와서 내 일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오는 또 반대도 있을 수 있고요. 맞아요. 저도 걱정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 40 넘어가지고 회사 왜 그만두냐고.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건 그럼 다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회사를 다니면서도 자기가 자기답게 일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는 게 답이에요라고 이해를 하시면 큰일 나시고요. 성향마다 다르기 때문에 조직에서 또 더 행복하게 일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디에서 일할 때 가장 나답게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가를 잘 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 줄리님이 회사 나와서 너무 행복해요 했다고 따라 나오시면 다 뛰쳐나오시면 안 돼요. 네네네 다 각자의 성공과 일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고 시그니처는 다 다를 수 있다. 시그니처는 다르니까 나의 시그니처를 찾는 거. 자기에게 맞는 길을 찾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규림님이 또 남겨주셨어요. 그동안 돈 때문에 해야 되는 일들을 엔잡으로 막 하셨었는데 진짜 그
신사임당님 채널 나가가지고 신사임당님이랑 둘이 같이 우셨거든요. 아, 진짜 너무 멋있는 분이에요. 아, 이제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요. 나를 찾으려는 중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진짜 용기를 내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게 봤을 때.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라는 것을 존중해 주시는 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잘 존중해 주시는 거가 되게 중요한데요. 많이 그 외부적인 당위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뭐 해야 돼. 뭐 이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이런 직장을 가야 맞아요. 돼. 맞아요. 아니면 뭐 이 정도 연봉을 받는 회사에 가야 돼. 뭐 이런 외부적인 조건에 휘둘리면은 이제 자기가 정말 원하는 거를 하기가 어렵고요. 들여다보기도 어렵게 맞아요. 되는데 이제 그 외부적인 조건보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에 맞아요. 조금 귀를 기울이시는 거를 맞아요.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필요해요. 네네. 사실 우리가 돈을 버는 게 조금 어렵다라는 게 지배적인 생각이다 보니까 일 자체가 나한테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내 인생에서. 네. 그래서 일을 조금 바라보는 시간 이런 것도 좀 필요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과 일이 합쳐지면 제일 좋은 건데. 맞아요. 그 일치도를 높여가는 게 미래의 일의 방향성인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더 자기답게 나답게 일하면서 행복하고 성장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다행인 거는 우리가 그 지금 시대가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은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대적인 변화를 잘 즐기시기를 맞아요. 좀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빨리 적응하는 사람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용기를 내보는 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적응도를 높이는 거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한번 시도해보는 거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진짜 같아요. 약간 어차피 시대의 흐름이 이러니까 네. 옛날 고정관념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잘 사는 거 이런 거 그냥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자기의 기준으로 네. 다시 바라보는 것 이런 것들이 네, 필요한 네. 것 같습니다. 열공님도 나만의 시그니처 찾기, 자기가 자기답게 일하기. 규림님이 경험하고 글 쓰고 말하고 영상도 만들며 경험을 나의 스타일로 표현하기를 해보고 싶네요. 나만의 시그니처 정말 찾고 싶어요. 일 나침판. 네. 느낌표를만 해주셨어요. 네. 진짜 멋있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진짜 좋은 얘기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공감 너무 많이 되고 많은 분들이 지금 헤매고 있던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근본적인 그거를 많이 지금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 얘기 나오네요. 또 일터와 환경이 중요하다. 네. 네, 이게 심리 자산을 나 혼자서도 키울 수 있지만 내가 만약에 어떤 그룹을 이끌고 있어요. 저도 그게 지금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나는 해. 근데 내 그룹 사람들을 하게 만드는 거 네.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고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이 아까 이제 초반에 설명을 드리고자 했던 일반적인 그 자기계발서랑 조금 다른 구성을 갖고 있는 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부는 약간 시대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일하는 우리의 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2부에는 그런 시그니처를 키우는 심리 자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3부가 지금 질문하신 그러면 시그니처를 키우는 일하는 환경은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이신데 6가지 요소를 책에서는 그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 6가지를 지금 다 설명을 네.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게 있어요. 안정감. 네, 여러분 지금 되게 불안한, 지금 시대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고 변화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런 안정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외부적인 조건에 의한 그런 그 심리적인 불안을 줄여줄 수 있는 안정감이 될 수도 있고요. 조직 일터에서 말하는 심리적 안정감은 내가 나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내가 일터에서도 나일 수 있는가? 트루 셀프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일터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아는 척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안 즐거운데 웃어야 되는 그쵸, 경우도 그쵸, 있을 그쵸. 수 있고요. 어떠한 척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게 자기 자신하고의 괴리가, 그러니까 트루 셀프라고 하고 이제 그건 프리젠팅 셀프라고 하는데 보여지는 난데요. 그 괴리가 크면 클수록 행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래서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구나. 네, 그래서 직장에서 왜 이렇게 피곤한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그래. 보면
그 괴리감이 굉장히 큰 분일수록 피곤을 굉장히 많이 맞네요. 느끼세요. 그거네요. 네, 왜냐면 내가 나일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척을 해야 돼서 척하느라고. 에너지가 너무 거기 많이 쓰이는 거예요. 아니 최희수 소장님도 그 척 얘기 하셨거든요. 네. 아 그래서 직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힘들었네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좋은 그 심리 자산을 키워줄 수 있는 좋은 네. 일터라는 거는 일터의 구성원이 최대한 자기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게 이제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터가 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자기가 나를 그냥 드러내도 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다고 평가하지 않겠구나를 안전하다고 느껴야 드러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의견도 있는데 그쵸. 내가 이 의견을 내면 이상한 의견이 그럼요. 된다고. 아 지금 회의 끝내야 되는데 쟤는 저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지금? 네,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려고 네, 하다가도 맞아요. 이게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라고 생각이 들면 얘기를 하지 않고,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도 학습이 되어요. 그래서 학습이 되면 나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기를 용기 내서 누가 했는데 피드백 별로 그거에 대해서 감사해하지도 않고 네. 긍정적이지 않은 걸 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구성원이 나는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나는 되는 가만히 거예요. 있어야지. 맞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 그 조직은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험 요소들이 빨리 발견이 안 되고요. 썩죠. 고의에 네, 썩고. 그렇게 되고 사람들이 네. 일하는 에너지를 일하는 데 써야 되는데 맞아요. 뭐뭐 하는 척 하는 데 쓰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이게 되고요. 이직률도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네, 맞아요. 심리적 안정감을 키워주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짧게 얘기하기로 했는데 벌써 50분이 넘어가고 있어서 준비된 얘기가 많은데 이 책에서 많이 확인을 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워라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맞추는 거, 그리고 학생들도 상담해 보면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이건데 너무 근무 시간이 길어서 워라밸이 깨질까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그 시소의 대립관계로 보시게 되면 오히려 본인이 자기 일에서 자기를 소외시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과 삶은 분리된 게 아니고 통합된 건데 맞아요. 맞아요. 그거를 시소처럼 하나가 올라가면 맞아. 하나가 내려간다는 관점이 네. 있잖아요. 그 밸런스라는 맞아. 개념 워라벨이라는 거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네, 이렇게 밸런스, 언어가 좀 실제는 아닐 텐데 우리가 워킹아워가 워낙 길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제 언어가 주는 프레임 때문에 맞아요. 이게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내려간다고 맞아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뭔가 내 삶은 6시 이후부터가 되잖아요. 맞아요. 6시 이후부터 삶이 되고 일터에서는 약간 나를 죽이는, 맞아요. 나를 죽이면서 일을 하는 그런 게 맞아요. 있는데 여기 도규림님도 회색 인간이 되었었죠. 네네. 저도. 근데 그렇게 되면은 너무 괴롭고 일의 능률도 안 올라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프레임을 조금 바꿔보시는 게 필요한데요. 그래서 워라인이라는 그 워크라이프 인리치먼트라는 개념을 제가 책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게 일치가 되면 그 통합되는 관점으로 보면 나를 일터에서 죽이지 않아도 나를 살리는 일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제가 인터뷰하셨던 분들이나 지금 네. 줄리님도 마찬가지로 일을 하고 계시지만 너무 맞아요. 행복해 보이시잖아요. 제가 지금 놀면서 일하고 있는 게 그래서 그게 통합되는 쪽으로 네. 가야 된다는 얘기를 소개를 맞아요.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진짜 제가 하는 일이 다 그래요. 그 중심축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과 나라는 것을 중심축을 어느 정도 맞추는지에 따라서 훨씬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많은 연구에서도 나오고요. 워라인을 더 많이 지각하고 경험할수록 직업 만족도나 삶의 만족도, 그리고 긍정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한다고 제가 한 연구에서 그리고 다른 연구에서도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그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고,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면 어차피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일 찾아야 되는데 앞으로의 일은 좀 그런 일, 워라인 할 수 있는 네. 일하면서 놀면서 일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찾는 쪽으로 가면 좋겠네요. 네, 일이라는 게 마냥 즐거울 수는 없겠지만 자기의 가치와 이 방향성이 맞다면 그 힘든 부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정확해요.
저도 유튜브 하는 게 마냥 즐겁지만 안 할 때도 있거든요. 네, 일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그렇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썸네일 좋아하는- 만드는 것도 힘들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또 인정해주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맞아요. 하지만 내가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훨씬 네. 그거를 덜 힘들게 할 수 맞아요, 있고 맞아요. 또 보람도 또 느끼실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또 막 이렇게 그렇게 잘못 해석하면 조금 하다가 이게 내 생각하고 다른데 힘든데 뭐 이렇게 또 네, 할수 힘들다고 있거든요. 그만두시면 안 되고요. 네. 네, 그래서 네. 그 또 시그니처 무브먼트라는 거를 또 하고 계세요. 이 시그니처 찾는 거를 무브먼트로 네, 하시는 이거는 건가요? 아마 네. 전에 다른 강연에서 아마 얘기했던 거를 보신 것 같은데요. 시그니처 무브먼트라는 개념을 그때 말씀을 드린 거는 이 네. 책을 쓰게 된 거는 이런 진로 심리학이나 긍정 심리학에서 조금 이야기됐던 것들이 여러분 삶에서 좀 유용하게 활용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제 시작이 맞아요. 됐는데요. 우리가 그냥 읽고 끝내면 안 되죠. 네, 무용지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제가 이 책의 2부에서는 활용지를 네, 네. 넣어놨거든요. 심리자산을 키우는 법에 대한 네. 그 활동지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시면서 여러분 삶에서 진짜 변화를 만드시는 거가 무브먼트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그냥 읽으시고 그치시지 마시고 작은 하나라도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로 행해 보시기를 네,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응원하고요. 응원합니다. 네. 저도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진짜 여러 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같이 읽으면 좋을 그런 자기계발서들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을 때 우리가 긍정도를 또 높여야 되고 이런 것들 얘기했던 그런 거랑 관련된 뭐 해빙이나 뭐 나는 된다 잘 된다 이런 책들도 같이 읽으면서 실제로 내 인생에서 일로서 그것들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는 이 책 많이 읽으시면서 도움 크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벌써 1시간 됐어요. 이렇게 금방 시간이 갔네요. 그러니까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이 얘기도 하기로 했었는데 이 소소한 학원. 네, 소소한 학원과 네. 여러분이 하실 때 뭐 여러 가지 긍정 정서 높이는 네. 거, 존재감 일터에서 높이는 거 되게 관심 많으신데요. 여러 가지 사실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책에 읽어보셔야 될 것 같은 이야기가 길어져서 소소한, 감사하기 굉장히 말씀 많이 네. 하시는데요. 크지 않은 이게 마이크로 그래티튜드라는 또 이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소소한 감사예요. 그런 소소한 감사를 우리 삶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무엇이 소소한 감사인지에 대한 거, 그리고 놀라운 거는 그런 소소한 감사를 더 많이 하다 보면 더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거 맞아요. 있고요. 그 다음에 맞아요. 이제 우리가 존재감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존재감 느끼는 것도 그런 소소한 자기의 확언, 네. 자기를 인정해주는 거, 이런 한번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유경아 님이 존재감을 네. 슈퍼챗으로 드러내 주셨어요. 네. 슈퍼챗 쏴주신 분들한테는 우리가 또 이렇게 반응을 해줘야 됩니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유경아 님이 감사하다고 네. 이모티콘과 함께 슈퍼챗을 쏴주셨어요. 네. 존재감이 되게 일터에서 큰 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기 존재감을 느끼면서 일할 수 있도록 네. 서로가 도와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요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일에 대한 것도 밀레니얼들이 자기가 일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을 때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인터뷰에서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 자체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고 또 더 확장해 나가는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서로가 도와주는 그런 것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서로 도와주고 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나의 그 좋은 선한 영향력을 펼치면서 네. 존재감을 또 네, 네. 졸리님 하시는 것처럼 교수님 하시는 네. 것처럼 네,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몸마음TV 구독자님들에게 전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오늘 사실 이런 방송은 처음 해봐서 굉장히 부족한 게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정의하도록 허락하지 말라는 말을 나누고 싶었어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주변에
너무 휘둘리지 않아도 괜찮다. 그리고 나로 살아도 괜찮은 시대가 되었고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자체, 여러분 나로 살아야 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나로 살아야 되는 시대가 왔다. 네, 맞습니다. 마음껏 나로 삽시다 우리. 아 교수님 너무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과배가 올해는 안 열렸네. 만중하면 유명한 사과배나무 농장이 한데